연습 문제 어디냐면 74쪽에 연습 문제 3번에 이거 3번에 1번 이 내용 지금 잠깐 보고 있어요. A와 B는 여러분이 한번 각자 생각해보고 나는 지금 C하고 D번을 설명해 볼까 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The sentences below might be argued to be structurally ambiguous. 구조적으로 ambiguous 하대요. 이 아래에 있는 문장들이 How might we represent this ambiguity in terms of the difference of syntactic structure? 자, 이 ambiguous한 특징이 syntactic structure 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하는 것을 입증해 보래요. 나타내 보래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일단 말로써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A번 같은 경우에 ambiguous 하다는 특징은 이집션 커튼 셔츠에서 나올 수 있겠죠. 나는 이집션 커튼 셔츠를 좋아한다. 이랬을 때 한 가지 해석은 일단은 해석이 두 가지가 나와야만 구조도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집트산 코튼으로 만든 셔츠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한 가지가. 이집트산 코튼으로 만들어진 셔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코튼 셔츠라는 뜻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두 번째. 그런데 그러면 자 의미는 그렇다 치고 그럼 구조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다른가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They found the boy in the library. 자 어떻게 이중적인 중의적인 의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문장에서 They found the boy in the library. 그들이 라이브러리에서 그 아이를 발견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해석이고 그들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라는 뜻이 두 번째 의미겠죠? 각각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C번과 D번을 풀이할게요. 자, A번, B번은 여러분이 각각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물어볼게요. 자, C번과 D번. C번과 D번, C는 You could not go to the party. 암만 생각해도 한 가지 뜻일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게 또 아니에요. 파티장으로 갈 수 없었다. 너는 파티장에 갈 수 없었다. 파티장에 가면 안 되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파티장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파티장으로 가지 않았다. 갈 수 없었다. 이게 한 가지 해석이에요. 또 다른 해석은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파티장에 가는 거하고 직접 파티에 참여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파티장 쪽으로 갈 수 없었다 라는 뜻이 나올 수가 있고 표면적으로 또 하나는 파티에 참석할 수 없었다 이런 뜻이 나올 수 있어요. 파티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나온다면 지금 내가 칠판에 그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여줄 수 있거든요. 잠시 후에 잠깐 이거 D번 먼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D번도 John ran down my garden path라고 했죠. John이 my garden path 이게 garden path면 그냥 정원길이라고 합시다. 정원길 아래 정원길로 걸어 내려갔다. 달려 내려갔다. 아래 정원길을 달려 내려갔다라는 뜻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원을 마주했다. 정원을 마주했다. 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run down이라는 표현을 하나의 컴플렉스 verb로서 phrase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느냐, 동사구로 보느냐, 아니면은 run 따로, down 따로 떼어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go to도 마찬가지예요. go to the party 하면은 파티가 열리는 그 장소로 그냥 간다라는 뜻도 있지만 파티에 직접 참여해서 그 파티에 초대가 되어서 파티에 참여한다라는 뜻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내포가 이 안에 go to라는 의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ambiguous한 의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ambiguous한 의미가 나온다는 것은 ambiguous한 structure도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 이 화면에 자 내가 지금 그렸어요. 쉬는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C번의 경우는 C번에서 이제 A번하고 B번처럼 이렇게 두 가지 VP 구조를 이렇게 다르게 그릴 수 있어요. A번 같은 경우가 파트장으로 가다라는 뜻이 되고 B번 같은 경우가 파티에 참석하다라는 뜻이 돼요. 파티에 참석하다. 참석하러 갈 수 없었다라는 말로 한다면 VP 구조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go to가 하나의 컴플렉스 벌브처럼 컴플렉스 벌브라는 건 프레이즈, 그러니까 수거처럼 쓰이는 동사구 이것을 신텍스에서는 컴플렉스 벌브라고 얘기해요. 네. 수거처럼 쓰이는 동사구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go to를 묶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카테고리는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반복적으로 VP 밑에 또 VP 있을 수 있어요. 가능해요. 아무튼 그래서 A번은 파티장으로 가다, B번은 파티에 참석하다 그런 뜻이고, 자, 그 다음 John ran down my garden path 같은 경우는 자, 아래 정원길로 달려 내려가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down을 그냥 전치사로 보고 run을 그냥 동사로 봤을 때 run down my garden path A번처럼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A번 구조가 아래 정원길로 달려가다 이런 뜻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B번의 구조로 봐서는 rain down을 내가 하나로 묶었죠? 수거처럼 쓰일 때 마주하다, run down이라는 표현이 마주하다는 뜻이 있어요. 또는 뭐뭐로 들이받다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my garden path라고 하는 이 NP 쪽을 향해서 그냥 내달렸다 뭐 이런 뜻도 되고, 이게 run down이 하나의 컴플렉스 벌브로 쓰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아래로 갔다는 뜻이고, A번과 같은 구조는 이거는 아래쪽으로 갔다는, 아래쪽에 이 가든 길로 갔다는 얘기고, 이거는 아래라기보다는 그냥 run down이라고 하는 하나의 컴플렉스 벌브로서 수거처럼 쓰이는 기능으로서 들이받다, 내달렸다, 뭐 이런 의미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마주하다 이런 뜻도 있고, 예.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ambiguous한 스트럭처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구조를 가지고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뭘 하느냐? A번과 1번의 A번과 B번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조가 그려질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오라는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두 가지 구조를 각각. 내가 지금 각각 두 가지의 구조를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은 뭐냐면 이 연습 문제에서 연습 문제 그 다음 4번에서 우리가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He may have been writing a letter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may have been writing 굉장히 동사구가 길죠. 조동사가 이렇게 3개가 나왔어요. 와, 예, 자 보세요. 조동사가 이렇게 3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본동사가 writing 하나죠.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참치기가 옛날에 57년도에는 이렇게 그렸었대요. 아주 오래전이죠. 57년도가 언제예요? 그죠? 네, 진짜 오래전인데 이렇게 처음에 그렸었다가 그 다음에 75년도에는 또 저렇게 복잡한 동사구 구조를 또 이렇게 그리기도 했대요. 억실리어리가 이제 조동사거든요. 조동사를 이렇게 또 더 세분화시켜서 에스펙트로 나누어서 또 이렇게 그리기도 했대요. 그 다음에 72년도에는 또 이렇게 그리기도 했어요. 억스라고 하는 것을 S 바로 밑에 이렇게 노드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그리기도 했죠. May have been writing을. 자, 그 다음에 72년도에 제컨도프라는 학자는 또 이렇게 그리기도 했고 may를 따로 떼어서 복잡하죠? 이거 그냥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 그냥 그랬구나. 아, 참 복잡하구나.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76년도에는 또 얘가 이렇게 이거 굉장히 단순하죠? 이거는 한눈에 확 들어오죠? 단순해졌으니까. 그리고 카테고리는 같은 카테고리가 recursive,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VP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쭉쭉쭉 VP를 그냥 그려서 쭉 V로 그냥 다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조동사도. 굉장히 간편해졌죠. 76년도에 에몬드가 제시한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것을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그리는 것을 굉장히 많이 선호했죠. 근데 이제 로스가 얘기했던 69년도의 그림은 이렇게 그렸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메이가 억스라고 지금 메이 하나만 억스라고 따로 분리시켜 놓고 나머지는 다 동사 부류에다 다 집어넣어 놨죠. 근데 엄격하게 have been도 조동사 부류에 들어가요. 조동사 부류에 들어가요. 그런데 얘 두 개는 따로 VP에다 집어넣고 얘만 조동사인 억스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이것도 약간 조금 불균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시대는 69년도 얘보다 이 시기보다는 좀 더 이전이긴 하지만 로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구조가 가장 선호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동사가 나왔을 때, 동사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을 때, 조동사와 같이 이게 완료 진행 조동사죠. 완료 진행 조동사. 네. May have been writing. 이렇게 동사가 여러 개가 나왔을 때는 그냥 VP에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된다. 조동사도 다 같이 그냥 VP 속에다 다 집어넣어준 거죠. 아주 심플하죠? 네. 이렇게 좀 더 심플하게 표기되는 방법이 선호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7번의 같은 구조를 선호한다. 네. 그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우리가 Xbar syntax로 들어가요. Xbar syntax. Xbar syntax라는 것은 이제 바노드를 등장시키게 된 배경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바노드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제 트리 구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 두 번째 문장에 이걸 한번 보세요. 카테고리 베이스드 컨스티튜언트를 이제 제안을 할 건데 that 다음에 the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죠. P 마커까지. 네, 그 부분. 자, constituent structure. 한 센텐스에 대한 constituent structure는 tree diagram 형태로서 나타내 줄 수 있다. 이 tree diagram을 우린 다른 말로 phrase marker라고 하고 이 phrase marker를 더 줄여서 이렇게 P marker라고도 해요. P marker. 네. phrase marker가 P marker예요. 이것은 이제 tree diagram이에요. 이 tree diagram 이런 거예요. 이게 tree diagram이에요. tree diagram으로 카테고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그려주는 것이 신택틱한 차원에서의 표시 방법인데 자, 표시 방법인데 그 다음 단락을 보세요. Essentially, a P marker is a set of up points connected by lines or branches. 자, 이렇게 branch 라인을 통해서 P 마커가 그려진대요. 네, 그런데 the node at the bottom or end of each complete tree structure are called terminal node. 자, 여기에서 가장 밑에 바닥에 있는 이것을 터미널 노드라고 한다. 이걸 터미널 노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터미널 노드예요. Other nodes are non-terminal node. non-terminal node는 그러면 N, NP, P, PP, V, NP, X, S, NP, N 이건 전부 다 non-terminal node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ach node carries a label. 각각의 노드는 레이블을 갖는다. Non-terminal node carry category labels N, NP, V, VP, N, NP, V, VP 기타 등등 내가 지금 얘기한 그런 거는 non-terminal node다. 그리고 terminal node는 are labeled with the appropriate lexical item, word. lexical item, John will go to Paris 이것이 전부 다 터미널 노드라고 말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이 책에서는 지금 이 마지막에 이것이 터미널 노드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신텍스에서 마지막에 렉시컬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이 구조, 이 장소를 노드라고는 얘기 안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걸 노드라고는 하지 않고 이 위에는 N, NP, P, PP 이 노드부터 노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그냥 렉시컬 아이템이라고 주로 얘기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이 책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there are two types of relation between any given pair of nodes contained in the same P marker, precedence or dominance. 이것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두 가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브랜치를,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브랜치라고 하거든요. 브랜칭 라인으로 나타내준 이러한 구조를 보면 우리가 precedence라고 하는 개념과 dominance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한 노드는 또 다른 노드를 선행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 그것은 왼쪽에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 자, 보세요. 프레스던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라인 선상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 같은 라인 선상에 있을 때. 자, 보세요. S는 NP를 지배하고, 억스를 지배하고, VP를 지배해요. 이렇게 브랜치가 되어 있는 이 하위에 있는 것들은 S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예요. 지배의 개념이 나타나요. dominance예요, dominance. 그래서 S는 S dominate NP, ox, and VP. VP dominates V and PP. PP dominates NP and NP. NP dominates N.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위 구조, 그러니까 맨 아래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그 쫄병이죠. 예. 위에서 다 지배를 하고 맨 마지막 끝에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지배를 당하는 그 카테고리가 많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S는 이렇게 얘기해요. NP를 직접 지배한다. immediately dominate 한다. 억스를 직접 지배한다. 그리고 VP도 immediately dominate, 직접 지배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S는 이 VP 밑에 있는 모든 것도 당연히 지배하고 있는 거죠. VP를 지배하니까 VP 밑에 있는 건 당연히 지배가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당연히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 S는 V나 PP, P 또 NP를 간접 지배한다고 할 수 있죠.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지배하죠. VP를 통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프레시던스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프레시던스의 개념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선행한다는 뜻이에요. 자, S는 NP와 VP, PP를 동시에 다 같이 지배하고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다 동등한 입장이에요. 똑같이 S에 의해서 지배되는 동등한 입장인 경우에 NP는 억스를 선행하죠. 억스도 VP를 선행해요. 근데 이 억스는 VP를 선행하면 VP 이하에 지배되는 모든 것도 같이 선행하는 거죠. 그래서 억스는 NP를 직접 선행하고 억스는 VP를 간접적으로 선행한다. P도 간접적으로 선행한다. PP도 간접적으로 선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NP는 억스를 선행하고 VP도 선행하는 거죠. 맨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있을수록 프리시드 하는 성향이 가장 강한 거죠. 그 뒤에 하수인들을 더 많이 이끌 수가 있는 거죠. 하수인들을 더 많이 이끌 수 있어요. 이 뒤에 라인 선상에 줄 서져 있는 사람을 가장 많이 거느릴 수 있는 것이 맨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예요. 이것이 이제 이 뒤에 있는 카테고리 억스와 VP를 모두 다 선행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억스 밑에 지배되는 것과 VP 밑에 지배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얘가 선행하는 거예요. NP가. 오케이. 알겠죠? 그게 선행의 개념이에요. 이게 P 마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프레이즈 마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트리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프레이즈 마커가 이런 것이 프레이즈 마커예요. 이런 걸 우리가 P 마커라고 얘기하는 거죠. 카테고리를 뜻하는 표현들이에요. P 마커는 그래서 프레시던스와 도미넌스를 나타내 준다.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은 여기에 다 있어요. 이 단락 안에서 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나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냥 말로 설명한 거예요. 자세한 건 여기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뭐냐. 자, 우리가 지금 the dises라고 하는 것을 이게 NP잖아요. noun phrase죠. NP를 이렇게 that, the, 그리고 and, dises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NP는 that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determiner죠. determiner라는 카테고리를 직접 지배한다. dominate예요. 그리고 또 NP는 이 N, head인 N을 직접 지배하죠. immediately dominate예요. immediate dominate. 그리고 이 that는 더를 직접 지배해요. thisis는 N에 의해서 직접 지배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dominate 된다는 것을 표시해줘요. dominate 된다는 것을 표시해줘요. that는 the를 dominate 하고 N은 thisis를 dominate 한다. 지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점선 있죠? 이 점선은 precedence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점선은 dotted line. that는 N을 선행해요. 직접 선행해요. 그리고 thisis를 간접적으로 선행하죠.
왜? this is는 n에 의해서 지배되는 요소니까 n을 선행하면 당연히 n 이하에 지배되는 것도 당연히 선행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that가.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that가 n을 선행하고 this is도 선행한다. 이걸 뜻해요. 그리고 그럼 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n을 선행하고 this is를 선행해요. 왜?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것이 무조건 더 선행한다고 할 수 있어요. 선행. 선행과 지배는 달라요. 네. 선행은 먼저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선행하는 거고 먼저 나왔으니까. 그리고 nominate는 상하 구조예요. 위에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것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죠. 상하 구조. 그래서 nominate라고 하는 개념과 precede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공존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nominate 하면서 동시에 precede 한다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올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네. 오케이, 그런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네. 자, John picked Mary up 이라는 표현 하나 볼까요? 여기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요 부분에 나와 있어요. Precedence relation과 dominance relation이 서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John picked Mary up 이라는 표현을 추리로 그리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상하죠? 네,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여하튼 근데 이게 맞는 구조예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네. 이 4번의 구조가 pick to marry up 잔이 메리를 픽업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pick to marry up pick up Mary라고 말해야 되는데 pick up 사이에 메리가 끼어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픽업 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알죠? 픽업한 건 이렇게 태워주다 이런 얘기잖아요. 픽업이 항상 붙어 다녀야 하는 하나의 단위죠. 그래야만 이걸 컴플렉스 벌브를 형성하죠. 이디엄처럼. 그러니까 수거의 개념처럼 픽업하다라는 표현으로 누군가를 차에 중간에 태워주는 걸 우리가 픽업하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픽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거처럼 붙어 다녀야 되는, 반드시 꼭 붙어 다녀야 되는 하나의 단위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픽업 컨스티튜언트로서 위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이에 메리가 끼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해 보이죠. 문장 불완전해요. 좀 이상하다는 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누가 봐도 픽과 업은 하나의 단위로서의 컨스티튜언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문제지만 컨스티튜언트로 위배했으니까 그러면 픽업을 같이 갖다 붙여서 픽트업을 하나의 카테고리 V에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럼 왠지 픽업은 같이 붙어있는 컨스티튜언트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메리를 이 사이에 VP에다 연결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는 라인이 크로스 됐죠. 라인 크로스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신텍스에서는 이렇게 추리 구조가 라인이 크로스 돼서 그려지는 구조는 없어요. 이거는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 이거 근데 하나 수정할 것은 이 3번이 아니라 여기 5번이에요. 이 숫자 3이 아니라 5번. 5로 바꾸세요. 이 프린트가 잘못된 거예요. 책이 잘못된 거예요. 3이 아니라 5라고 하세요. 5. 5번에 대한 얼터너티브한 구조를 이렇게 그려놓을 이게 좀 이상하니까 불완전하니까 픽업이 사실 하나의 컨스티튜언트인데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붙여 놓은 거예요. 이렇게. 픽업이 하나의 V에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서로 붙어있는 컨스티튜언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메리가 이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라인 크로스 되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것도 좀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Notice that in 5, two of the branches cross, whereas in 4, there is no crossing of branches at all. A number of linguists have proposed a constraint on P markers to the effect that no well-formed P marker representing the structure of any sentence in any language may contain crossed branches. 이것이 더 크게 위배된 거예요. 이것도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라인 크로싱이 훨씬 더 신텍스 구조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허락하지 않는 구조예요. 이것이 여기서 얘기했죠. 크로스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P 마커에서 어떠한 언어에서도 no well formed P 마커, no well formed, well formed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라인 크로스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신텍스 구조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텍스 구조는 이렇게 라인이 크로스 되는 구조는 없다. 안 나온다. 그리고 컨스티튜언트는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게 뭐냐면 6번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라인 크로스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P 마커를 이용한 라인 크로싱 브랜치를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6번과 같은 조건. 이거를 잘 뜯어보면 보세요. If a node X dominate two node Y and Z, and if Y precedes Z, then any node dominated by Y must precede both Z, and any node dominated by Z. 이게 뭐냐? 아이고, 이게 뭐냐? 뭐 이렇게 말이 복잡하냐? 근데 가만히 보면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자, 이제 내가 잠시 이 공유를 끊고 칠판에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내가 공유를 지우면 이 책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책을 각자 보세요. 공유를 끊으면 여러분이 칠판을 볼 수 있게 되니까. 자, 이 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려볼게요. node X. 자, X. 여기 X 있어요. X가 two node Y and Z를 지배한대요. Y와 Z를 dominate, 지배한대요. 지배한다면. 그리고 또 Y가 Z를 precede 한다면. Y가 Z를 precede 하고 있죠. 선행하고 있죠. 예. 그러면, Y에 의해서 지배되는 어떠한 노드도 Y의 밑에 지배되는 어떤 노드가 있다고 합시다. 밑에 지배되는 어떠한 노드도 Z와 그리고 이 Z에 의해서 지배되는 어떠한 것보다도 선행한다. 그 얘기예요. 뭐 간단하죠.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자, X가 Y와 Z를 직접 지배해요. 그리고 Y는 Z를 선행하죠. 여기에 뭐라고 할까? 그냥 A라고 할까? 여기에 B라고 하고 그렇죠?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그냥 D라고 해봅시다. 예,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Y는 Z를 선행하고 요 Y는 Z가 지배하는 이 밑에 있는 구조도 모두 다 선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Y 밑에 있는 요 지배되는 구조도 역시 Z를 선행하고 A와 B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이 선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 선행한다는 precedence와 domination이라고 하는 이 dominance는 같이 동일하게 한 번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dominate 하거나 아니면 또는 precede 하거나 해야지 dominate 하면서 동시에 precede 이거는 아니에요. 자, X는 Y를 dominate 하죠. 그렇지만 Y와 X는 선행 관계가 아니에요. 얘가 좀 앞에 왼쪽에 있다고 해서 X를 선행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지배관계예요. 지배관계. 얘는 지배관계예요. 그래서 이 Y는 이 Z에 의해서 선행되는 거지 X를 선행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X는 Y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배하고 선행은 달라요. 달라요. 네, 그것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질문 하나 있는데 혹시 그러면 그 선행에 있어서 노드가 같으면 직접 선행이고 노드가 다르면 이제 간접 선행이 되는 건가요? 이것이 얘가 이거하고 나란한 평행한 관계가 있죠. 평행한 관계 시스터 관계면은 얘가 Y가 Z보다 직접 선행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Z 밑에 지배되는 것은
Y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간접 선행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어. C, D는 A, B를 C, 직접 D. 선행한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지. 얘 같은 라인 아니지. 이게 같은 시스터 관계는 아니죠. 얘가 아, C, 예. D는 Y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고 Z는 A, B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죠. 지배되는 관계가 다르죠. 그러면 네. 이거는 간접 선행이에요. 얘도 간접 선행이고 이것도 간접 선행인 거지. 네. 알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 오케이. 네, 좋아요. 그 밑에 7번의 경우에 있죠? 7번. 그 책 바로 밑에 7번의 경우도 이것도 P 마커에 대해서 한 노드가 다른 노드를 프리시드 하면서 동시에 나미네이트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내가 앞에서 얘기한 그 내용을 좀 어렵게 그냥 조금 정의를 한 거예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어떤 한 노드가 다른 노드를 선행하거나 또는 나미네이트 해야지 선행하면서 동시에 나미네이트 하는 관계는 영어에 없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또 공유로 들어갈게요. 공유. 그다음에 여기 이거 볼게요. 여기는 자, 이제 추리 구조를 가지고 추리 구조에 대한 그 터미널러지, 휴먼 터미널러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휴먼 터미널러지라는 얘기는 휴먼에 빗대어서 노드를 설명한 거예요. 자, 보세요. Node can have mothers, daughters, sisters, though not alas, fathers, sons, brothers. 자, 인류학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인류학적으로 모계 쪽을 강조한다는 것이 신텍스에도 반영이 돼요. 자, 신텍스 구조에서는 자, 우리가 지금 지배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지배. 자, 요 관계 잘 보세요. S는 NP1을 지배하고 VP를 직접 지배하죠. NP1과 VP를 직접 지배하고 요 밑에 있는 구조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VP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자동으로 지배가 되는 거죠. 네, 얘네들은. 네. 근데 어쨌든 직접 지배한다. S는 NP1과 VP를 직접 지배하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S는 엄마고 이 직접 지배되는 얘네들은 자식들이에요. 근데 자식들을 여기서는 son이라고 하지 않고 daughter라고만 사용한대요. daughter. son은 없대요. 여기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son, father, brother는 사용하지 않는다. 남자들은 좀 서운하겠지만 신텍스에서는 여성만 사용해요. 자, 그리고 그 맨 처음에 지배하는 노드를 우리가 mother라고 얘기해요. mother라고 얘기하고 지배되는 자식의 개념은 항상 도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도터들 사이가 서로 나란한 관계면은 똑같이 도터들끼리는 서로 시스터 관계라고 얘기해요. 브라더 관계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텍스 구조는 남성은 사용하지 않아요. father, son, brother 개념은 안 써요. 여성에 관련한 용어만 사용해요. 그러면 최초에 이 용어를 만든 사람이 여성이냐? 그렇지 않아요. 남성이에요. 네. 이 신텍스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남성이에요. 여성은 많지 않아요. 예. 처음에 이 이론을 처음에 게시한 사람들이 거의 다 남성이에요. 예. 참스키가 대표적인 학자죠. 예. 아직도 참스키는 살아있어요. 90세가 넘었지만. 예. 자, 아무튼 그러면 NP1과 VP는 S로부터 직접 태어난 자식이거든요. 그러면 얘도 자식이고 얘도 자식이에요. 서로 같은 부모한테서 태어난 자식들을 우리는 형제관계라고 얘기하죠. 형제예요. 근데 얘네는 형제라고 하지 않고 신텍스에서는 자매관계라고 얘기해요. daughter.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시스터 관계인 거죠. 시스터 관계. 자, 이제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어떤 노드에서 태어난 카테고리가 서로 시스터 관계다. 그럼 이렇게 나란한 레벨의 같은 하나의 노드에서 동시에 지배되는 나란한 레벨에 있는 카테고리다. 이런 뜻이에요. 시스터 관계다라고 얘기하면 이 MP1과 VP는 시스터예요. 그러면 MP1과 VP만 시스터고 나머지는 시스터 아니에요. 나머지는 시스터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VP만 보세요. V와 MP2와 MP3를 직접 지배하죠. 직접 지배하면 V와 MP2와 MP3는 VP에 대해서는 자식들이죠. 똑같은 자식이에요. daughter예요. daughter.
그리고 얘네들 서로 관계는 시스터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VP를 mother로 가졌을 때, VP를 mother로 가졌을 때 V와 MP2와 MP3는 같은 도터들이고 이 도터들 사이의 관계는 시스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MP2를 모체로 봤을 때 얘를 mother라고 보면 that와 n은 도터죠. 그리고 that와 n의 관계는 시스터 관계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제 mother가 뭐고 daughter가 뭐고 sister 관계가 뭐냐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NP1과 VP는 서로 sister 관계죠? 왜? 하나의 S에서 동시에 지배됐기 때문에 하나의 엄마한테서 같이 태어난 자식들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이 둘은 sister 관계예요. 그러면 첫 번째 태어난 시스터는 얘예요. MP1이에요. 그러니까 MP1이 위에 시스터죠. 그리고 VP가 나중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밑에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프리시드 하죠. 선행하는 거죠. MP1이 선행, MP1은 VP를 선행하고 있다. 그러면 MP1이 낳은 자식 N이 있죠. 이 N도 역시 VP를 선행해요. 왜? MP1이 선행했기 때문에 그 자식도 따라서 그냥 선행하는 거예요. VP에 선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자, 가족 관계가 등장했네요. 추리 구조에서.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앞으로 이 추리 구조를 설명할 때, 아, 도터 관계다, 시스터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이런 관계를 바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상위 노드를 보통 우리는 마더라고 얘기하고 하위 노드를 도터라고 얘기하고 동일한 같은 노드 내에서 나온 이런 그 같은 레벨에 있는 카테고리를 서로 시스터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MP1은 VP나 MP2나 MP3하고는 시스터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죠. 왜? 부모가 다르니까. MP2와 MP3의 부모는 VP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V와 MP2와 MP3의 입장에서는 S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되겠죠. 할머니라고 해야 되겠네. 마더 쪽이니까, 모계 쪽이니까 할머니. 네, 할머니예요. 네, 할머니한테서 간접 지배되고 있죠. 네. 이 할머니는 굉장히 많은 이 자손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바로 직접 지배하는 자식도 거느리고 그 밑에 있는 손주들도 이 밑에 증손주들도 증손주예요. 데트와 N이. 다 지배해요. 할머니가 데모예요. 데모. S는 데모.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신텍스에서는 왜 선즈와 파더와 마더를 쓰지 않는지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거는 조금 번외 질문이에요. 번외 질문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파더, 선즈, 브라더라는 용어를 신텍스에서는 사용하지 않을까요? 아, 시간이 다 돼서 대답하기 싫어요? 끝날 시간이 다 됐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물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예. 시간이 다 됐네. 끝날 시간. 바이바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See you later.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